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한성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큰 그것도 의미 있는 이런 행사에 초청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 시간도 많이 늘어졌는데 저에게 부여받은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20분 동안 어떠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애저 사업을 맡은 지 다음 달이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시장이 성장을 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한국에서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첫 번째 터치를 한번 해드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한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중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엔터프라이즈 IT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걸맞는 최적의 선택지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키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디햇이 협력하고 있는 내용, 그 중에서도 오픈시프트 관련돼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많은 파트너사분들을 만나고 시장의 여러 가지 레포트를 만나봐도 아직까지도 퍼블릭 클라우드는 시장에서 떠도는 마케팅 터미널로지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술 혁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움직여야 되는 시장 동인을 카테고리해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맨 왼쪽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가장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계약이 만료,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온프렘 환경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 IT 아웃소싱이나 IT 매니지 서비스 계약 체계의 변화, 그리고 투자 비용의 감소 등등 직면한 과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이 있을 때 사실은 비용 절감,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는 실제로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몇몇 조직들에게서 느껴지는 실제로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그 여정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통상적으로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온프레미스 환경, 온프렘 이렇게 부르죠. 온프렘 환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수록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맨 왼쪽에 회색을 기존 환경이라고 놓고 보고 기존 업무 환경,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놓여지는 환경이라고 본다고 하면 업계에서 부르는 리프트 앤 시프트라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타 등등의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의 속도와 그 비전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느껴질 수 있는 클라우드로서의 혁신에서의 뭔가 느껴지는 체감 정도는 오른쪽 박스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사실 사뭇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한 컴퓨팅 환경을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것을 넘어서서 컨테이너나 업계에서 부르는 파스 환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실 약간의 코드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고객사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이쪽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이제 시장의 사업들을 봐도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온프레미스 환경을 어떻게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넘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레디햇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창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그리고 서버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맨 짙은 파란색의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프로덕트 상품군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고객분들을 응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라도 당장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관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급히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하고 각각의 단계에 정의된 그 단계에 있어서 누가 그 일을 각각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고객사분들,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조직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 SI 플레이어, 그리고 ISV 플레이어,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영역을 크게 좀 나타나서 구분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분석, 마이그레이션을 주도할 조직에 대한 구성,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덕트 자체에 고민하시는 그 조직이 익숙해지신 것 자체를 고객사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될 주요한 태스크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하고 있는 협력 파트너사들이 주도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시켜드리는 석세스 케이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글로벌 로컬 차원의 ISV와의 협력,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트래킹,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환경을 가장 잘 분석하고 as is 환경을 가장 잘 분석하고 투비 모델을 잘 이끌어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넘기고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굉장히 정교한 레벨의 타스크로 데피니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된 엔터프라이즈로의 접근 전략이라고 말씀드린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키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가 54개, 54곳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부르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사업자들의 모든 리전의 개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리전을 이 지구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트워크망 관련해서도 참고로 여기 보여지는 요 이제 파란색 점들이 저희 리전의 위치를 의미하고요. 이 검정색 점들과 검정색 선들 사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유한 네트워크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리전은 사실은 다른 경쟁사들이 부르는 리전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르는 리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의 집합체를 존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존들의 논리적인 집합체를 리전으로 정의합니다. 즉 3티어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존,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참고로 한국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남부 리전과 한국 중부 리전을 2017년 2월에 같은 날 동시에 오픈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개의 한국 리전은 멀티플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은 한국 내의 리전은 국내 기업들의 리퀘어먼트를 사실 충족시킬 수 있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300km 이상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즉 각종 HA에 대한 요건이나 시장의 규제, 그리고 자체 기준에서 비롯되는 재해복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전을 멀티플로 2개를 구성을 해놨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신규 국가의 리전을 진출할 때 페어링 리전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의 2개의 리전을 같은 날 동시에 오픈을 해놓고 실제로는 고객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프레미스는 전용선으로 하나의 리전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리전의 모든 IT 운영 환경을 그 나라에 진출한 다른 리전의 Azure 사이트 리커버리, Azure ASR이라는 옵션을 써서 실시간 복제를 해놓을 수 있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리전이 구동이 정지가 될 상황이 생기면 사이트 리커버리 옵션을 이용해서 상대편 리전에 있는 모든 IT 환경이 수분 안에 구동되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4개 리전 중에는 최근에 독일의 3번째, 4번째 리전을 오픈을 했고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두 개의 리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두 개의 리전을 오픈했고요. 얼마 전에 노르웨이 두 개의 리전을 오픈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리전, 존, 데이터 센터의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계속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존 고객들의 폭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DR, HA 수요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증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몸담고 계신 조직은 모두 자체적으로 규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혹은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그 벌이시는 비즈니스 업에 따라서 산업의 규제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특정 국가, 특정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 규제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기준으로 91개, 91개의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서티피케이션을 받아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한국 키사에서 주관하는 KISMS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중에서 2개의 사업자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증입니다. 더 나아가 인증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산업별로 구성되고 요구되는 여러 가지 특정한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권에서 벌이고 있는 안전성 평가라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제 숙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우리나라 금융권이 약간 좀 딱딱하고 여러 가지 규제에 아직도 이제 발목을 잡혀 있는 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금융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규정한 15개 비중요 업무에게만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움직임이 슬슬 풀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개인정보, 기타 등등의 모든 개인정보들을 죄송합니다. 그 개인 금융정보나 그것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들을 클라우드상에 탑재하고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풀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여요.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몇몇 고객사분들이 신규 업무 혹은 기존 업무의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여러 가지 애저를 선택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몇몇 금융권의 고객사분들과 실제로 특정 고객사들별로 안전성 평가라는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캐롯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이제 국내 한 언론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했던 겁니다. 캐롯 선보라는 거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한화생명,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등이 합작법인으로 출범을 하기로 결정한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기존과 달랐던 점은 사실은 모든 업무에 이제 클라우드 적용이 사실은 고려가 됐었고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비즈니스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캐롯 손해보험의 모든 IT 환경은 애저 위에서 그것도 한국에 소재한 리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중요 정보 처리에 있어서만 클라우드가 이용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는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들 모두가 껄끄럽게 생각했던 개인정보까지도 클라우드에 담고 그걸 통한 각종 분석, 그걸 통한 각종 유의미한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창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좀 단계에 이르렀고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개인정보 등과 관계없는 대외 업무 시스템 등의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면 이번 사례는 메인 시스템까지 다 올라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드디어 10월 2일로 기억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과가 났습니다. 이 말인즉슨 캐롯 손해보험이 손보사 입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는 이제 풀렸습니다. 내년 초부터 실제로 영업을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을 이제 데이원 오픈하시는 날부터 그의 신규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애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고객분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경쟁사들하고 다르게 사실은 저희는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애저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런 점들은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여태까지 시장에서 불렸던 온프렘 환경에서 운영됐던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zure.microsoft.com, 쉽게 azure.com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azure의 풀 스택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약간의 부분적인 스택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HP나 델과 협력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애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몇 개 고객사에서 저 온프렘에 설치될 수 있는 애저 어플라이언스를 자체 전산 세트에 설치해 놓고 애저닷컴과 운영해서 쓰시는 하이브리드 사례는 지금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브옵스. azure.com, azure.microsoft.com에서 운영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 azure 데브옵스는 온프렘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까지 다 끌어안을 수가 있게 설계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서비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셨던 모든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 그리고 오픈 소스 기반으로 돌고 있는 MySQL, 포스트그랩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저에서 지금 서비스 될 뿐만 아니라 온프렘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애저 기반의 AD,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경험에서 비롯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것들을 애저와 온프레미스에서 혼합돼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과 운영은 물론이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상품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VM 패밀리라고 부르는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일단 이 장표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VM 패밀리는 첫 번째로는 엔트리 레벨로 구성되는 A 시리즈, 그리고 B 시리즈, 가장 범용으로 구성되는 D 시리즈가 있고요. 저희는 이 앞에 대문자만 따서 D 시리즈, A 시리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구성의 차별화에 따라서 앞에 소문자를 붙여서 네이밍을 하는 컨벤셔닝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제 각종 분석, 배치자, 기타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크게 요구되는 컴퓨팅 인스턴스로는 F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메모리 옵티마이즈된 M 시리즈, 특히 SAP 하나DB를 구동시킬 때 굉장히 저희는 유용하게 지금 시장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리전에도 GPU 기반의 버추얼 머신이 이미 레디되어 있습니다. HPC에 쓸 수 있는 H 시리즈, 그리고 스토리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L 시리즈가 있고요. 왼쪽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퍼포스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대용량의 하나DB를 돌릴 수 있는 환경, 혹은 몇몇 고객사에서 지금 아직도 쓰고 계시는 크레이 기반의 슈퍼컴퓨팅 환경을 쓸 수 있도록,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애저가 베어메탈 옵션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애저의 프로덕트에서 오더하실 수는 없고요. 애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프로덕트 말고 솔루션이라는 서브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SAP와 크레이 컴퓨팅 환경을 쓰실 수 있는 메뉴를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얘기, 그리고 애저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RI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예약 인스턴스, 리저브드 인스턴스인데, 당연히 초기 비용 결제 필요 없고요. 1년 혹은 3년 단위로 예약을 하시고 쓰시게 돼 있는 건데, 사실은 경쟁사들과 저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는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교환이 가능하고요. A 시리즈를 쓰시다가 B 시리즈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1년 혹은 3년 정의해둔 예약 기간 중에서 예약 기간 자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전 로케이션까지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한국 중부 리전을 쓰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야겠다, 혹은 일본에 있다가 미국의 이스트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서 리전 로케이션, 즉 데이터 센터 로케이션을 변경할 수 있는 RI 옵션을 보유한 사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뿐입니다.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요. 경쟁사들이 사실은 마켓플레이스와의 재판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이전을 유도하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취소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구독 안에서 한 인롤먼트 안에서 다른 구독, 다른 부서로 해당 RI 옵션을 이관시킬 수 있는 옵션도 존재를 합니다. 컴퓨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머신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테이너 기반 혹은 파스 기반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맨 왼쪽에 웹앱을 비롯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을 애저상에서 구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AKS라고 부르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컨테이너 인스턴스, 그리고 레딧 등의 제3협력자, 서드파티 협력자와 협력하고 있는 다커, 오픈시프트, 피보탈, 메소스피어까지 모두 애저에서 구동이 되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품에 대한 얘기, 비용에 대한 얘기, 리전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다음 챕터를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애저에 대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언제부터 고민해야 되나를 사실은 고민하시는 분들의 마음속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내가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면, 무언가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고르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에 정식으로 런칭하는 오퍼닝입니다. 저는 ASO라고 부르고요. 크게 세 가지의 아이템으로 저희는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애저에 대한 기본 교육 그리고 고급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를 통해서 현재 환경을 분석하고 투비로 넘어갈 경우 어떠한 기대 효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 관점, 비용 관점에서 보고서를 만들어드리고 제출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POC형 업무를 선정하고 나면 실제의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유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클라우드로 가야 하나, 가야 된다면 언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누가 주도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뺀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선택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3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저희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딧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간단히 드릴 건데요. 이 사진이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를 한 거예요. 올해 5월에 레딧 서밋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회장하고 짐 화이트허스트가 이제 대담을 하는 장면인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재밌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미나장, 이제 대담회장, 서밋장이 마련된 화면이고, 이게 실제 스크린인데, 짐이 이 화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 사티아, 나는 진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러면서 폭소가 뻥 터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윈도우나 오피스 등등의 마이크로소프트 트래디셔널 온 프로덕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레딧과 이런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애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RHEL,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탑재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해왔고요. RHEL 위에 올릴 수 있는 SQL 서버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SAP와 협력해서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올라갈 수 있는 SAP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해오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리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상품이 이 상품, 애저 레딧 오픈시프트, 저희는 ARO라고 부릅니다. ARO를 정식으로 양사 CEO가 발표를 하고 그날로 GA가 됐습니다. ARO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프렘 기반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함한 온프렘 기반 여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컴퓨팅 환경 위에 자체적인 오픈시프트 온 클러스를 구성해 놨던 것을 애저상에 흔히 얘기하는 파스 형태로 구성해 놓은 상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딧의 엔지니어링 팀이 같이 개발을 했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기술전을 하는 상품이고요.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 하시고 사실은 이제 키인 몇 분만 하시면 단 몇 분 안에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는 그 가상의 버추얼 머신 환경으로 구동이 시작이 됩니다.
기존의 애저라는 한정 하에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구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애저 저희 컴퓨팅 환경을 묘사해 놓은 것들이고요. 애저 위에 오픈시프트 환경을 구성하실 때 통상적으로 이런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 데인데 핵심은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드린 거는 애저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오픈시프트에 대한 플랫폼 서포트밖에 없고요. 하지만 다음 장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레디에서는 여러분들의 클러스터를 직접 관리해 드릴 거고요. 클러스터에 구성되어 있는 버추얼 머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노드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모든 패치와 업데이트를 직접 대신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사용자 관리, 프로젝트 관리,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Fully Managed OpenShift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7개사가 지금 POC를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쉽게 POC에 접근하실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정하신 크리테리아가 잘 부합한다고 가정할 때 POC 환경을 굉장히 쉽게 프로덕션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장점도 있죠. AR로의 피처입니다. 노드 스케일링은 물론이고요. 애저 AD와 통합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Fully Managed 클러스터 그리고 버추얼 네트워크, HA, 애저가 지원하는 First Party 서비스, 유니파이 서포트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지원되는 피처들이고요. 저희가 내년 1월 혹은 2월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피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 운영하고 계신 오픈시프트가 AR로와 하이브리드로 붙게 됩니다. 즉 버스팅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쓰고 계신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무언가 자원의 부족 현상이 느껴진다 혹은 예측된다고 하실 때는 AR로를 구동하여 모자라는 자원을 그쪽으로 넘기고 필요한 경우 다시 회수하는 간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AR로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zure.microsoft.com을 가시면 그 프로덕트 중에 컨테이너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컨테이너, 기타 등등 외에 애저, 레드, 오픈시프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조직과 평상시에 거래하시고 만남의 친분이 있으신 마이크로소프트 영업대표나 혹은 파트너사 영업대표한테 얘기가 하시거나 요 행사장 밖에 나가시면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나가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부스에서 AR로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여러 가지 그 키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결국 핵심은 저희는 AR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많은 노력을 저희가 쏟아볼 애저 레드햇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이 같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시장에서의 마케팅 등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